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고정 패널로 계속 참여하신 분 중에 딱 2분만 오셨는데요. 경희여대 박지현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사랑동호회 윤구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구현입니다. 네, 청년사신문 양광모 편집국장님은 저희가 이번 창간 20주년이라서 기념식에 창간 특집호 준비 때문에 지금 바로 옆방에서 회의 중이세요. 그래서 좀 이따가 녹음하면 도중에 참여하실 겁니다. 오늘은 양 국장님 빠지긴 하셨는데 오히려 더 꽉 차고 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앞으로 양 국장님이 계속 빼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좀 오늘 윤 대표님 좀 기대되는데요. 아까 사전에 좀 하셨는데 빵빵 터뜨리셔가지고. 노리고 있는 한 방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찬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널 문으로 3분이나 모셨는데요. 히포크라테스가 지금까지는 되게 무거운 주제로 아주 침울하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좀 듣다 보면 더 들어야 되나 싶은.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요. 댓글도 대부분 보건의료 계통에 있는 뭐 학생이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오늘은 그래서 좀 귀가 솔깃할 만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라고 말씀드리면 좀 실릴까요? 뭐 SNS에서 유명한 분들이신데요.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제가 SNS는 완전히 초보자여서 그냥 계정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좀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윤 대표님도 그렇고 뭐 많이 하시잖아요. 박 교수님도 하시나요? 저는 트위터를 하는데요. 그냥 팔로워가 200명밖에 안 돼요. 글을 읽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명이나 되시네요. 전 70명이에요. 네, 이제 소개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단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네. 우선 어느 분부터 소개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여성분부터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닉네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미녀 정신과 의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미녀 정신과 의사 메디웰 병원 안주현 진료원장님 모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주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미녀 정신. 예. 참 육성으로 하기 어려운 닉네임인데요. 예, 미녀 정신과 의사 안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 선생님은 팔로워가 12,000명 정도 되시죠? 네. 제가 보고 왔는데 12,180명. 정확하게. 오늘 개드립을 했더니 80명이 되셨거든요. 역시 열심히 하시는 분 다우네요. 개드립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개드립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설명해 주세요. 추운 겨울날 이제 할아버지가 손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손녀가 친구들하고 저런 말을 하더래요. 개 추위에 고생한다. 그래서 참 제가 대단하네. 개 추운 것까지 걱정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개를 붙이는 거는 심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웃어줘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무슨 트윗을 남기셨나 이렇게 좀 봤는데 남기신 그 글 중에 제일 제가 딱 꽂혔던 게 결혼하라고 애 낳으라고 좀 하지 마라. 후진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거 좀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직 그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좀 와닿는데 그럼 미혼이신 거죠? 미혼은 아니고 기혼이고요. 기혼이신데 네. 이런 글을. 네. 제가 좀 방골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용도로 사실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제 특친 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걸 좋아하는 약간 변태적 성향. 아니 12,000명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변태적 성향으로. 한 번에. 너무 처음부터 개드립이요 이런. 아니 그것도 정신과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실명을 알리지 말았어요. 네, 오늘 또 안주현 선생님하고 같이 오신 이분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닉네임이 스톤파리. 근데 그냥 쭉 번역하면 돌팔이죠. 비뇨기과 의원 두진경 원장님 모셨는데요. 저는
그 스톤파리 쓰고 가로 열고 돌팔의 하고 물음표 찍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스톤파리를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돌팔이라고 읽는 아. 거를. 닉네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일단 인사부터 먼저. 아, 네네. 아, 죄송해요. 아, 너무 급해서.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어빈여기까지 근무하고 있는 두진경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닉네임은 이제 옛날에는 뭐 그냥 이름 두진경 이렇게 처음에 썼을 때는 이제 영어로 이름을 먼저 적었었거든요. 네. 그거 트위터 한 목적이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하고 외국 의사들하고 거창하게 좀 잡았어요. 외국 의사들하고 아, 트위터를 영어로 좀 이렇게 통해서? 정보를 좀 한번 얻어볼까 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영어 실력 한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바꿨는데요. 최근에 바꾼 거는 이제 돌팔이라고 해가지고 스톤팔이라고 바꿨는데 이제 그거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집에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는 다들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들 예. 뭐 맨날 뭐 되게 의사 물어보면 집안이 무의충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래요? 지금 또 그 제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활판자이나라고 무슨 그 소아과 질환이 한 명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 그거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뭐 소아과 질환에 대해서 학생 때 배운 거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 소아과 선생님이 잘 아실 거야. 소아과로 한번 가봐. 맨날 이러니까는 집에서 이제 돌팔이라고 막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도 있네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뇨기과니까는 원래 비뇨기과 이제 요로결석 치료를 이제 하려고 돌을 파는 의사 해서 이제 돌팔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 듣고 좀 알았어요. 예, 그런 네. 의미로 지었습니다. 아, 네. 두진경 선생님은 팔로워가 한 8,700명 정도 되시죠? 많으시잖아요. 예. 네. 많으면 많다고. 많으신 거죠. 아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긴 하죠. 뭐 몇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근데 옆에서 한 분 더 계시는데 자꾸 팔로워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고개를 이렇게 가까워하시는데. 숫자 계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은 떡국이라는 닉네임으로 저 이 이름 참 친근하고 좋더라고요. 떡국으로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이준호 죄송합니다. 이호준. 아 맞아요? 죄송해요, 제 정신 선생님. 이호준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 지금 해남에서 공보위로? 아니요, 해남 옆에는 전라남도 강진군에 강진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가 안 돼요. 죄송해요. 저 양명국장님이 오셔야 되겠는데. 다 티나네. 네. 강진군에서 오셨어요. 직장 상사가 지금 없으니까 해이해진 거예요. 좀 풀어. 네, 맞습니다. 네. 히구라 출연 때문에 올라오신 건 아니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네, 주말마다 이제 수도권에 이제 도시의 도예지를 느끼기 위해서 올라오는데요. 또 이제 히구라 녹음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겸사겸사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저 전화 통화인데 금요일에 저희가 녹음을 할지도 모른다는데, 다행히 그때 올라오신다고. 네. 근데 오늘 결혼식을 결혼식을 가신다고 좀 늦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 결혼식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분과 인연이 좀. 결혼식에서 알게 된 분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를 주고받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1년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 아틀란타에 들릴 일이 있어서 그 선생님이 아틀란타에 있어갖고 선생님 나 아틀란타 가는데 잠깐 선생님 집에서 지내도 돼요? 그러니까 오라고. 그냥 트위터로 아시는 분인데?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잠깐 한 번 만났었고요. 근데 이제 아틀란타 가서 선생님 집에서 지내고 또 이번에 결혼식을 하셔갖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셔갖고 오셔갖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또 거기 오신 하객분들 중에서 상당수 부분이 이제 트위터에서 그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의 힘이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국가간을 뛰어넘을 수가 있구나. 아까 오면서 제가 봤는데 그 생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결혼식이. 그래요? 신랑 신부와 키스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대단하네 진짜. 그러면서. 저는 약간 모르는 세계인 것 같은데. 저 나오신 분들이 트위터 팔로워 숫자를 다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번 말씀을 하시죠. 제 팔로워는 한 1,300명. 네. 많으신데 아까부터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10,000명, 8,000명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소규모구나. 선생님은 사실 팔로워가 지속적으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폭트가 네. 이제 저도 폭트를 하는데 워낙 굉장하셔서 폭트라고 하면 폭풍 트윗. 네. 아. 콩트에서. 네. 박정 교수님 많이 하시네. 진짜 많이 하셨어요. 네. 하루에 100개 이상. 아. 근데 보니까 그 이호준 선생님께서는 그 트윗을 한 숫자가 9만 네, 건이 넘으죠. 9만 7천 건. 곧 깜짝 10만을 놀랐어요. 바라보고. 네. 언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언제 그렇게 많이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트위터에 리밋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갖고 시간당 150개 이상, 하루에 1000개 이상 트윗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 리밋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종종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리밋이 오거든요. 하루에 2번씩 리밋이 올 때도 있고. 오,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이게 대충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한 500개에서 800개 정도 트윗을 한다는 건데 리밋이 걸리면 못 쓰나요? 이 리밋이 걸리게 되면 1시간 동안 이제 트윗을 못 올리게 되고 되게-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리밋이 오면은 이제 리밋이 왔네요. 책 읽고 잠깐 오겠습니다. 1시간 동안 책 읽는 다음에 다시 막 트윗을 하고. 그럼 계속 트윗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쉬지 않고. 대단하시네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그 스마트폰으로 하시나요? 네, 스마트폰이랑 이제 진료실 컴퓨터랑 집에 있는 컴퓨터랑 3개를 동시에. 동시에? 그게 왜그 오락 좋아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몇 개를 돌리는 네. 이거 이런 그런 분위기. 개념. 네.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그 3G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로 할 수도 네. 있잖아요. 제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와이파이로 한 150개, 1시간에 150개 이상 네. 올렸을 때 리밋이 걸리면은 그걸 3G로 다시 돌리면은 네. 그 풀어져요,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오, 많아. 모르셨죠?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많이 하시죠? 이 얘기는 많이 하시는 분이라 관심이 아니, 옛날 초창기에 이제 네. 트윗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때 막 서로 이제 정보 공유할 때 그때 알게 됐던 그래서 이제 분들 중에. 오늘 그 트윗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 출신으로 팔로워가 제일 많은 분은 박경철 그렇죠. 네. 58만 명이가 되는데 진짜 이제 많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언제부터 딱 중단을 하고 사라지셨는데 또 많이 하시는 의사 선생님 또 계신가요? 좀 있죠. 유명하신 정혜신 선생님 유명하실 것 같아요. 아, 팔로워가. 네. 정혜신 네, 선생님. 정혜신 그분도 정신과 정신과 선생님. 의사시고, 네. 예. 서천석 네, 허천 선생님 책 내셨죠. 트윗으로 트윗으로 책도 네, 내시고 맞아요. 육아 트윗을 모아서. 네. 예. 닥터명 명승관. 명승원 선생님. 네. 나는 의사다. 저희 네, 맞아요. 하시는 명승원 네. 선생님도 저희 경쟁 유명하시고. 프로그램이라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웬만하면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제가 선생님이 언급하시네요. 네, 이게요. 그쪽에서 저희를 언급하지 않거든요. 서로 그런 관계군요. 아니 저희는 아. 그쪽에서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쪽에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방송 들으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혼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박지원 교수님 너무 멋있으셔서 금방 이길 것 같은데요. 아, 그죠. 네, 멋진 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라는. 오디오여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아니, 명승원 선생님은 오디오이신 게 아주 큰 덕을 보시는 분이시죠. 아 이렇게 기반과 협잡이 난무하는. 저는 사실 뵌 적은 없는데 목소리만 듣다가 사진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 비디오 캐스트로 갔어야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요. 네, 되게 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 뭐 하시고 150개 뭐 이렇게 날리신다고 네. 했는데 바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보통 생각하는 진료하는데도 되게 바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트윗을 언제 그렇게 날리실까 또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드는 생각이 팔로워도 많고 그 트윗도 자주 날리시니까 그 생각이 먼저 언제 날리세요 트윗을?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아. 주로 언제 하시죠? 저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 계속 원래 이제 아이폰 사면서부터 그때 트윗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3G가 나오면서부터 화장실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화장실 갔을 때 가져가셔서 원래 일명 똥트윗. 그것도 용어가 있어요? 응가 트윗이라고 뭐 이거 하는데 재밌는 세계다. 아니 그게 이제 원래 화장실에서 책을 보통은 많이 읽었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화장실 들어가면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있다 나오니까는 그 간혹 이제 책을 간단한 소설책 한 번 들고 가면은 다 읽고 나오시겠네. 그 3, 4일 만에 보통 다 읽어요. 화장실에서만. 어때 그렇게 읽는데 요새는 이제 책을 못 읽죠. 티난다고. 보통 그 화장실에서 보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중간에는 맞아요. 잠깐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의사들이 이제 환자를 보면서 환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환자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환자를 보는데 잠깐 틈이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뭘 작업하려고 그러면은 한 1분 이내에 그냥 뭐 이렇게 다시 환자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네네네. 중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잠깐 트윗을 이렇게 뭐 이렇게 잠깐 하다가 그렇게 뭐 시간 보내고 외래에서 이렇게 하는 환자를 거예요. 보는 의사들은 예, 짬짬이 그렇죠. 하기가 좋은 그렇군요. 그런 그렇죠. 140자라는 그게 리미트가 있어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주진경 선생님 병원은 제가 전에 사무실은 한 반년 한 옆 건물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사는 동네랑 가까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비뇨기과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안 어렵습니다. 아주 잘 되는 병원. 주진경 선생님 네. 병원은 아주 아주 환자들 많은. 유명한. 네. 대기실 항상 이렇게 빠글빠글한. 아유, 아닙니다. 환자도 많은데 그 중간. 그러니까 정말 저기 찾아가서 정말 언제 부드러워하시네. 하세요 이런 말을 몇 번을 했어요. 화장실 가서 하시고 중간중간 환자 들어올 때 하시고. 그래도 틈틈이 짬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저런 걸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 하냐?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일도 바쁘고 신경 머리 쓸 일도 아프잖아요. 많고 네, 환자들 그런데 왜 굳이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140자긴 하지만 글을 쓰고 왜 하는지 머리 식히려고 해요. 저는 진짜 머리 식히려고. 그러니까는 트윗이라는 게 뭐 원래는 뭐 제잘거리다 뭐 그런 네. 뜻으로 지적이다. 알고 있거든요. 지적이다. 그게 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 아니면은 뭐 하고 싶은 말들 그냥 지적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그 머리 식힐 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트윗이 없었을 때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이제 뭐 컴퓨터가 옆에 있으니까요. 네. 뭐 인터넷 게임들 있잖아요. 고스톱 같은 거. 잠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머리 식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이제 거의 안 말 하죠. 그대로 이제 네. 좀 가벼운 그렇죠, 대화 같은 그렇죠. 거를 이제 네. 여러 사람하고 하는 셈이 된 거네요. 네. 진료를 보다 보면 계속 환자랑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미녀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왜 하십니까 네. 트위터를? 저는 저도 뭐 머리 식히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원래 사람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소통 중독. 네, 원래 그래서 이제 트위터에서는 또 이제 좀 넓은 세계고 네. 여러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런 점이 되게 재밌어가지고요. 사실은 의료 분야보다 저는 다른 분야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사실 기회가 없잖아요, 의사들은. 그렇죠. 네, 진료실 안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인맥도 한계가 있고 딱 20대, 30대 제일 많이 맞아요. 인맥 만들 때 병원이나 이제 학교에서만 지내서 그래서 좀 되게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트윗은 저는 그래서 약간 그런 문화적 허영이 있어서 문화 예술계나 이런 뭐 방송이나 뭐 작가나 이런 분들 많이 팔로우하고 있고 약간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세계를 알고 싶고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싶어서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우리 저 떡국께서는 이제 밋밋에 많이 걸리는. 저는 이제 트위터를 작년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한국에 없었었어요. 작년에 독일에 있고 이제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에 있고 맞아요. 미국에 있고 되게 이랬는데 재밌는 사연이 있던데 트윗이랑. 네.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은 이제 뭐 독일이나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갈 데도 없고 이제 전기도 끊기고 이러면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요리 먹고 나면 한 8시, 9시 되는데 뭐 TV도 없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게 없으니까 트위터만큼 할 시간이 없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이나 아프리카 시간으로 7시간, 8시간이면은 한국 시간으로 2시, 3시쯤인데 근데 트윗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많이 중독이 돼 있고 이제 한창 트윗 좀 한다는 사람이 제일 활발한 시간. 그 시간이에요. 이제 일반인들은 다 잠자러 들어가고 사람 되게 타임라인이 조용해졌다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계속 트윗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로 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시간대니까 이제 시간대도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의미로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타나더라고요. 독일에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위스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트윗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 타임라인에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유럽은 가까우니까 저 다음 주에 뭐 네덜란드 놀러 가는데 뭐 밥 한번 하실래요? 그러면 뭐 암스테르담역 앞으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말 그대로 정말 타임라인이네요. 굉장히 그쵸? 국제적인 그러니까요. 트위터리 아니시네요. 그 떡국님은
트윗하다 벼락 맞았다는 얘기는 무슨 제가 얘기예요? 그때 있었어요. 어? 제가 저는 밤에 트윗 잘 안 하는데 네. 그 되게 우연히 트윗을 밤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벼락 맞았어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역사의 현장에 있었어요. 이게 사연이 긴데 정확히는 이제 트윗을 하다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네. 좀 전에 다른 네. 이제 소셜 네트워크 카카오톡으로 이제 친구랑 프랑스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다가 비가 오는데 전기가 끊겼어. 충전을 해야겠어 그래갖고 이제 노트북 전원으로 이제 아이폰을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노트북으로 하고 있으면 접지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게 그쵸. 아이폰이 네, 접지가 번개를 안 끌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이폰을 타고 번개가 내 손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리 쪽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 5분 동안은 핸드폰을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의사 면허 따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러다 이건 분명히 이제 어떤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잘못하다가 내가 죽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바로 트위터를 하셨고. 바로 트위터에 이게 어떡하냐고. 제가 벼락 맞았습니다가 아니라 벼락 맞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참하게 그렇게? 제가 아닌 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벼락을 맞으면 어떻게 되고 뭐 위험하니까 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전해질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군요. 하고 이제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벼락 맞았는데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만약 그렇게 트위터가 없었으면 그냥 혼자서 괜찮겠지 하고 방 안에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또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레 들기도 합니다. 벼락 맞으면 뭐 영화 같은 데선 좀 네. 초능력이 생기고 네. 전 되게 초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미국에 있는 M사가 주로 그런 초능력 만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M사. 그 미국의 M사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게 뭐 벌레 물리거나 벼락을 맞거나 그렇죠. 이게 전혀 슈퍼파워 같은 거 전혀 안 생기고 그냥 폭탄하는 능력이 더 늘어난 거예요. 폭주의 능력 조금 늘어났을 뿐이고 이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운을 몰았었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때 살아남은 그때 내가 벼락 맞고 살아남기 위해서 몇 년치 운을 한꺼번에 몰았었구나. 그래서 지금 강진해.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운이 필요한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운이 이렇게 쫙 다 빠져나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제 트위터를 또 하시는데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트위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I am at 홍대 카페. 포스케어. 나 어디 있다. 그거 할 때만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래요? 박 교수님 진짜 팁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연구를 하고 오신 듯한. 윤 대표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뭘 잘 듣고 있는데요. 듣고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또 양국장님이 없어도 시비 거는 분이 또 있네요. 원래 이렇게 시비가 많이. 저는 아닌데 원래. 양국장님이 대립관계가. 왜 당신은 의사욕을 하라고 여기 난처럼 온 건데 왜 의사욕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죠 저한테. 그러니까 다 오시는 분은 다 의사들인데 의사들 앞에서 의사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앞에서 하기 어려운데. 대놓고 하기. 이런 SNS를 하거나 하면서 이제 좀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 의사하다 보니까 뭐 특히 뭐 건강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 뭐 이런 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난처한 상황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니까, 뭐 아시겠지만 정신건강의학과가, 편견도 많고, 또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기 문턱까지, 사실 문턱도 높고, 궁금한 건 되게 많지만, 사실 치료를 적절히 받고 계시지 않거나, 치료를 받아도 의사한테 충분히 물어보지 못해서 궁금한 게 많고, 이제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또 이제 제가 그 SNS, 트위터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만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말을 걸어서 물어보시고 하는데, 이제 그게, 대답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고 140자로 정말 그리고 이제 이게 특히 치료를 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치 선생님이랑 더 상의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대답을 다 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는 이제 월급 받는 의사인데 제 병원이 아니거든요. 병원이 이제 알코올 전문 주로 병원이라 물론 다른 진료도 하지만 알코올을 그래도 많이 보는 알코올 중독을 많이 보는 병원인데 이제 상담을 하러 오겠다. 어디 병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오시면 안 됩니다. 일이 많아서 지금도 충분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환자가 많다고 제가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은 트위터 안 하시나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옛날에도 뭐 이렇게 블로그나 그 네. 게시판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이제 그냥 친근한 이미지고 그냥 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사실 정신과는 특히 가고 싶으니까 문의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 의사에 대해서 환상 같은 걸 갖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리는 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과 실제 만나서 제가 진료하는 모습이나 느낌이 다르면 그리고 저도 진료실에서는 또 지금과는 다르게 트위터에서 보이는 그죠, 까불까불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예. 그럴 때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게 치료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거절을 하면 또 조금 트위터에서는 제가 진료 의뢰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분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은 아닌데 블로그 활동을 되게 열심히 예. 하셨던 분인데 그 블로그 방문자가 되게 많아서 그 블로그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근데 그 찾아오는 환자들이 이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 네. 활동을 중단했다고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 판타지가 혹시 생기는 게. 늑대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실제로 늑대변 선생님은 저랑은 계속 모임을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꽤 종종 있으세요. 뭐 하시며 보내시나요? 왜 안 안 하시냐. 하시냐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는 저희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라라 이렇게 제가 이제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리는데 그 말씀하셔서 저도 여쭤봤더니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되게 의사로서는 좀 큰 부담 그렇죠. 이겠네.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들이 트윗하는 거랑 다르게. 안전 선생님은 혹시 닉네임 때문에 실망하실 어머 말이면서 이렇게 의사욕을 하나요? 아니 한 방이 이거였어요? 아니, 같아, 지금 말은 아까부터 계속 이 말이 하고 싶었던. 방송 듣는 분들이 여기서 트위터를 하신 분 세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서로 실제로 만났 적이 없다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세 분들 처음 뵙죠. 실제로 뵙는 거. 네. 그죠. 근데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인 것처럼. 트위터상에서 서로 다 알고 계셨고. 네. 그래서 제가 딱 드는 느낌이 그 코미디 빅리그라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케이블에서 하는 네, 거죠. 거기 네. 지난번에 우승했던 팀이 라이똥가 그렇잖아요. 몰라요. 거기 보면 이제 개코만 봐서. PC방에서 서로 게임 하다가 모였는데 뭐 예삐 공주 막 이러고 나타나는데 이상한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닉네임 이상하네. 자꾸 그러니까요. 살짝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큰일 났는데.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양광 목장님 오셨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서운합니다. 벌써 잊으셨네요. 지금 제가 정체성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흥분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이 좀 곤란했던 거에 대해서 두진경 선생님 한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그 트윗으로 맨날 이렇게 잡담이나 늘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의학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은 잘 없고요. 근데 이제 성에 대해서 비뇨기과 의사다 비뇨기과 보니까 의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이제 간혹 여쭤보세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조금 답변하는데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자기 질환들은 아까 정신과 선생님도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한테도 이제 진짜 질환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 멘션으로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트윗으로 절대 안 하고 DM이라고 이제 그 비밀 쪽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간혹 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근처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까운 병원 좀 알려주고 좀 이렇게 며칠 전에도 누가 이제 정관수술 이렇게 근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 아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 누구 가니까는 잘 봐주세요 하고 이제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안 바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한테 몇 마디 하면 다 알 줄 알거든요. 그죠. 바로바로 답해줄 줄 알죠. 대개는 그러기가 힘들죠. 쉽지 않죠. 그렇죠. 실제 대면 면담을 그렇죠. 하지 않으면. 면담하고 뭐 신체 진찰하고 그렇죠. 검사할 거 하고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아는 건데 그거를 그 SNS 공간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 선생님들이 그런 거는 조심해서 이렇게 잘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제 지적을 받는 거는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할 때 저 혼자 또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주위에서 간혹 이제 뭐라고 해요. 이거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여자들 이제 이렇게 비하하는 거. 그러니까는 성희롱? 성희롱에 뭐 이렇게 해당된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음지외과.
음지에서 언제나 양지를 향하는. 네, 저 양광 국장님이 비뇨기과 전문이시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지금 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의사 하니까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또 이제 모든 이제 친절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 그런 그쵸. 인식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제가 언제 한번 차 타고 가는데 네. 그 고속버스 이제 타고 가는데 하행선으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제 차는 꽉 뚫렸고 반대편에 마침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뒤로 쫙 차가 이제 밀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빵빵 뚫린 길로 간다. 막 옆에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트윗에다 올리니까는 운전하는 중이에요? 버스 타고 가다가요. 운전 트윗도 이거는 이게 굉장히 말하면 안 돼. 운전 트윗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단속한다고. 예. 하여간 그럴 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또 누가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남의 불행을 왜 그렇게 좋아하냐는 식으로. 예,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이렇게 온화한 사람이기를 좀 기대하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게 좀 있죠. 예. 예. 저도 오늘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미녀 정신과 선생님 얼마나 꼭 봐야 되겠다. 트위터에 그 이미지가 맞으신지.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그냥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 올리신 예. 그 사진 그대로예요. 풀픽에 근데 풀픽 보고 몇 분이 가끔 하루에도 어떤 날은 좀 이렇게 과격한 트윗 올린 날은 이렇게 멘션이 와요. 자, 그럼 이제 미녀를 보여주세요. 미녀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뭐 저는 정직한 풀픽만 올립니다. 오늘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없는 게 질문만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글솜씨 있게다 네. 언변 좋으신 분들만 나와서 저는 또 궁금한 게 트윗상에서 이제 곤란한 일도 있지만은 굉장히 보람 있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떡국님께서도 보면은 벼락을 맞고 나서 그것도 바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응급 상황에 어떤 도움을 줬다거나 아니면은 그 도움을 주는 일을 이렇게 관찰을 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스와질란드라는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바로 간 일반인 상황이니까 이제 별로 이제 다른 전문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태어난 지 6일째 된 아이가 왔어요. 이제 손가락이 6개인 거예요. 아이 손가락이요? 예. 그리고 인터벤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바로 사진을 찍고 이제 트위터에 계시는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바로 이렇게 아이디를 달아서 멘션을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20분 내에 선생님이 그쪽 찾아보시더니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바로 이렇게 딱 대답이 오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바로 이렇게 컨설트가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고 있고 지금 트위터상 말고는 페이스북 상에서는 이제 폐쇄된 폐쇄된 그룹이긴 한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특히 군의관이나 공보의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자문을 구해갖고 서로 엑스레이 사진이나 이런 상황에서 랩이 이렇게 나왔는데 고진선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내과 진료를 하고 있네요. 바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피드백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냥 의사들끼리만 이제 폐쇄 안에서 계정으로만 이제 다른 사람 볼 볼 수 없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요즘은 그 대학병원에 계신 선생님들도 밖에 나왔는데 이제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뭐 영상 사진을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경우 상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트윗에 종종 저런 일도 있는데 저도 확인은 못 해봤어요. 이제 트윗에 내 뭐 죽고 싶다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서 어떻게 개입을 해서 뭐 괜찮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유사한 일을 좀 경험하신 적은 없나요? 이렇게 뭐 또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됐다거나. 없어도 됩니다. 없으시다고 하시죠. 세상이 뭐 그렇게 한날 항상 드라마틱하진 않으니까요. 비뇨기과가 그렇게 응급상황 없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근데 그 약간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트윗이나 이런 게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라는 걸 밝히고 하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 밝히고 지금 트윗을 하고 계신데 이호준 선생님은 네. 네, 떡국님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제 팔로우가 한 1,300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의사인 걸 모르고 있어요. 아, 그 소개에다가 안 쓰셨어요? 안 저는 소개 네, 의사인 안 걸 밝히지 쓰더라고요. 않고 그냥 네. 떡국이라고만 쓰고 있고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항상 전혀 자주 상관없는. 바뀌고 가끔 이렇게 가운 입은 사진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오는 멘션이 의사였어요? 또는 본업이 뭐세요? 혹시 직업이 보건의료 쪽? 이제 이런 식으로 종종 오고요. 이제 사실을 밝히면은 에이 장난치지 말고 이발사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발사냐. 아 그러니까 특히 트위터상에서 제 정체성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제 사람들과 똑같이 트위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중독 수준의 사람.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느 걸 선택하냐의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의사를 밝히고 이제 하는 건데, 어떤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자기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의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개인적 일반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포괄숙가제 관련해서 이제 좀 맞아요. 트윗 공간에서 좀 의사인 걸 밝히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신과 하시는 분들은 그 정신과 국가적으로 이제 집단 검진 뭐 프로그램 많이 해서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 하시면서 그 의사로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그 의사 입장에서 너무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나요? 이게 보면은 의사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또 의사가 아닌 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좀 의사가 아닌 쪽에서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짜 트윗을 해서 일반 분들 피드백도 받고 하니까, 아 그래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좀 많구나, 그런 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환자들은 저한테 그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면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듣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멘션을 하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또 저는 의사라고 저도 걸고 하니까 밝히기도 하고 뭐 리트윗도 많이 하고 했는데, 포괄숙가제나 뭐 검진에 대해서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요령 있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주장을 강하게 했을 때 이게 뭐 프로파간다처럼 너무 이렇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조금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또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요령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저 나름대로는 약간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트윗의 장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랑도 소통을 하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조금 과격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요즘은 트위터 잘 안 하고 페이스북을 더 많이 하는데요. 트윗은 잘 안 쳐다보고, 근데 페이스북하고 차이가 있는, 그런 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페이스북은 이거를 내 친구들한테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나만 보게 할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트위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페이스북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엮여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그렇죠.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억울하다, 막 약간 이런 식의.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번은 그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잘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선생님은 자기는 이제 요거는 자기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 트위터는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다. 검색해서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그렇죠. 검색해서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에 이제 트위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하이텔 천리안 할 때 그 대화방이 있었잖아요. 대화방. 그 누가 그러던데 이제 대화방은 이제 서로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초대해 가지고 그 방 안에서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다른 방은 전혀 못 보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트위터는
큰 방 하나를 이제 공개 채팅방처럼 같이 공개 채팅방처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 안에서 서로끼리 이제 막 이렇게 귓속말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을 쳐다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팔로우를 이제 하면은 팔로잉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자기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 관심이 있으면은 들을 수는 있고 그런 이제 그 비밀 이제 DM으로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그런 이제 공개적인 면이 있고 아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 윤기현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설정을 이제 고대로 하면은 개인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거야 뭐 자기 사람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의사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의협에서 이제 포괄수가제 7개 질환군에 대해서 하는 거를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51%였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의사들이 그동안 이렇게 잘 못해와서 그런지 의사들이 뭐에 대해서 반대하면 환자나 시민들은 오히려 그거를 그냥 무조건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포괄수가제도 이제 깊이 들여다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이 찬성해야 좋은 것 같다. 더 싸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환자와 또 의사 그리고 또 의사와 또 일반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죠. 잘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아니요. 제가 제 블로그를 요즘은 많이 못 쓰는데 제가 그 두진경 선생님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딱 한 번 언팔당한 적이 블럭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그 박원순 시장 아드님 사건 아드님이라고 존칭을 해줘야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전희총 회장이셨던 현 의협 회장님께서 그 이제 그 MRI 소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그거가 불법적으로 나온 거를 문제 제기하는 게 의료인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하다가 어떤 분이 좀 그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블럭 당했는데 그분이 의협 이사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저 그까지는 잘 몰랐는데. 의협 이사 발표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블럭하고 이렇게 지나고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이제 의협 이사진 발표되는 거 기사에서 보니까 그분이 올라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저하고 다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옳은 행동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의료 정책을 국민한테 홍보하는 좀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려고 그러신 상황에서 좀 바람직한 모습이었나라는 건 조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트윗을 하셨으니까 트위터를 하셨는데 요즘 같이 좀 포괄수가제 문제다, 뭐 문제다 좀 해서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은 상황 이잖아요. 이럴 때는 좀 트윗에서 반응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니까 뭐 당사자 의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좀 어떠세요? 팔로우가 준다거나. 급격하게.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뭐 그런 현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기사가 있으면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잘 말 안 해요. 특히 이제 기사 있으면은 그 기사만 링크해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얘기만 해주지. RT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분이 같은 거. 그러니까는 제 주로 전문은 그 누구 기사에게 링크 걸고 누구 말하면 RT 좀 하고.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워가 좀 늘어날 때가 있는데 주진경 선생님 제 글 RT하면 그러면 팔로워가 늘었었죠. 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 사람들 의견 같은 것도 저는 그래서 그 블락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보고 다른 거 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다 이제 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건 따로 안 하고 언팔은 몇 개 해봤어요. 그 언팔은 뭘 했냐면 이제 광고 계정. 그거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락하고 언팔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솔직히 저는 블락은 어렴풋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언팔은 무슨 언팔은 이제 언팔로우
해가지고 원래 팔로잉 한다는 게 네. 이제 그 누구를 이제 구독한 그 계정 구독을 구독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끊겠다.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안 보는 거고 음. 블락은 이제 뭐 누구 이제 그거를 뭐 RT를 한다든지 리트윗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예 그냥 다 안 보고 못하게. 예. 다 그냥 아예 그냥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멘션도 차단, 못 하고. 네, 서로 예. 차단. 그렇게 해서 아예 안 보기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글도 못 보고. 예. 아, 못 보고. 예, 사람이 예, 자기 서로 못 보게 딱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인연을 끊는 거죠. 근데 요새 분위기가 그러긴 한데 뭐 두 원장님도 보면은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편이고 저도 좀 일반인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저 일상 트윗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생각보다 다행이긴 하고 이제 사실은 미녀 정신과 의사라고 이름을 정하고 했을 때 그냥 재밌게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정신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거리가 좀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뭐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뭐 이렇지만 사실 그런 게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실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훌륭해서 제가 그게 더 보탤 건 없는데 좀 이렇게 편안하고 좀 더 어리고 약간 그냥 이렇게 만만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사람도 한 명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약간 트윗을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특별히 이렇게 별로 깜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저한테 이렇게 막 그런 포괄수까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예, 예. 두 분 되게 저랑 다르신 게 네. 저는 이렇게 저랑 좀 의견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다 이제 언팔 블락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쳐내는. 그건 다 네. 그건 자기 스타일이죠. 자기 네. 이용을 어떻게든 이용에 그러니까 따라서 다르죠. 저는 이제 트위터를 할 때 저 계정에 제가 팔로잉하고 계신 사람이 한 600명인데 되게 많지만 대부분 저랑 이제 멘션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팔로잉이 200명 이하예요. 근데 이유들이 굳이 오프라인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랑 억지로 일하고 상사랑 일하고 머리 깨지는데 온라인 상황에서도 나랑 부딪히고 의견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이야기 맞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트위터에서도 페이스북처럼 이제 프로텍트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쵸, 잠금 계정. 그래서 잠금 네. 계정. 그런 그래서 게 있어요? 예. 검색 그걸 안 걸어놓으면은 되고요. 검색도 네. 안 되고 리트윗도 내가 안 되고. 허락을 해준 사람만 제 글을 볼 수 있고 나를 팔로잉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떡국 같은 경우는 제 공개 계정이지만 제 다른 계정들이 몇 개가 더 있거든요. 트위터는 계정을 여러 개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계정에서는 이제 의사들만 있는 계정도 있어서 좀 이제 노골적인 얘기들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의사인 것조차 아니면 어디서 뭘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계정도 있어갖고 야.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다중인격. 다른 몽환적인 이야기를 하는 계정들도 있고. 네. 아니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그냥 하면 괜찮은데 정신과 선생님이 저 말을 하시면 지금 그 진짜를 받은 건데 무섭죠. 아닙니다. 저는 돈 안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트위터도 이렇게 멘션 주고받다 보면 뭐 예를 들어 약간 논쟁이 되거나 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제 마음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약간 부담스럽게 느끼고 제가 저는 돈 안 받고 절대 진료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정신과라는 게 걸렸으니까. 그러니까요. SNS가 SNS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자기 얘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맞아요. 좀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 생각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제 생각에는 SNS를 하면 자기가 뭔가를 꼭 써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부담이 되던데요. 저는. 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맞아요. 꼭 내 얘기를 뭘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 뭘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건 꼭 아니거든요. 왠지 리트윗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구독만 하면 막 안 될 것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부담돼서 제가 열심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너무 내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그쵸. 저도 잠깐 열었다가 검색하니까 다 뜨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약간 범세계적인 싸이 같은 저는 느낌이라서 약간 불편해서 그 선호도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트위터는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계정 글을 띡 쓰더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내가 글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되게 허탈하거든요. 뭐 내가 그런 것도 팔로우를 있는 열심히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근데 페이스북은 지가 알아서 이제 주소록 뒤져가지고 네, 막 다 그걸 연결해 초대하니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훨씬 더 쉬운 것 같고 트위터에서는 계정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갑자기 팔로워가 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이제 파워 트위터리안 같은 분이 한번 소개해주면 확 늘어납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트윗이 같더라고요. 한번 되거나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도 그러니까 뭐 트윗을 좀 열심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트윗을 좀 열심히 하고
없다고 생각이 하고 뭐 하더라도 이게 팔로워인가요? 팔로워죠. 네. 팔로워가 늘지 않고 계속 몇 명만 좀 있으면 이게 사람이 좀 혼자 떠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없을까요? 일단은 제일 많이 팔로워가 많으신 전 이게 제일 미녀 솔직히, 정신과 의사님한테 네, 여쭤봐야 만나면 돼요. 이것부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아이디를 핫하게 짓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를 핫한 핫하게. 핫한 아이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거 지을 때 원래는 실명 공개를 좀 안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정신과라는 특성도 있고 밤길 조심해라 이런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특수적인 경우로 이제 동의번 보호자에 의한 동의번을 하니까 이제 아주 응급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하신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걸고 했다가 이제 악물이 막 달려 혹시 언제 내가 입원시키신 분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실명을 가리려고 그럼 그냥 뭐라고 쓰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든 거긴 한데 핫한 아이디로 하면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런 닉네임이나 그런 것도 좀 재미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런 얘기 하던데, 이제 공들여서 쓴 멘션, 트윗은 오히려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고, 그냥 대충 막 말하듯이 쓰거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쓴 게 오히려 막 리트윗이 100번 되거나 뭐 말도 안 되게 인기를 막 끌거나 많은 멘션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썼다 지었다. 이게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건 좀 알티 되겠다 하고 딱 트윗하면 절대 알티 안 되고요. 이거는 정말 드립의 끝이다. 이거 정말 드립이다 하고 딱 하면은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드립으로 이렇게 알티를 타고. 그쵸, 막 좋아하고. 그래요? 기자. 왠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맞춤법도 맞춰서 올려야 제일 난감한 게 기자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춤법 틀려갖고 트윗했는데 그게 막 리트윗이 되고 있으면은 맞아. 부끄럽잖아요. 되게 난감하고 진짜. 그런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이게 계속 사람들은 늘어나요. 트위터를 안 하면은 저도 이제 팔로워 중에서 이 사람이 트위터를 안 한다 그러면 언팔을 하거든요. 숫자상이라도 줄여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트윗을 하고 어떤 얘기든지 올라오면 팔로잉을 하게 되고 근데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저처럼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팔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안 하는 이유가 못 읽겠어요. 올라온 글을. 그러니까 트위터에 그것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데 이제 좀 한 100명 이하는 다 읽으시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200-300 넘어가면은 아까 채팅장처럼 라디오예요. 켰을 때 나오는 건 듣는 거지. 그걸 다 듣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위터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트위터랑 차이고 그 중간에 있는 텀블러는 이제 팔로잉으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게 느릴 뿐이지 되게 다른 거 같고. 뭔가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카스라고 하는 카카오 스토리는 누가 되게 잘났냐라고 자랑하는 공간이고. 약간 옛날 싸이월드 같은 게 정말 싸이월드 같아요. 페이스북은 누가 맛있는 거 먹나 자랑하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트위터는 누가 더 찌질하냐 자랑하는 그렇죠. 그렇죠. 되게 우울한 거 많이. 우울한 거 많이 오고. 그래요? 저도 어제 사랑니 발치하고 아팠다. 그다음에 거즈 물고 있다 삼켰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선생님도 이러시는군요. 이러면서. 미국에서는 계단에 이렇게 써 있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 파이어 알람이 울리면은 트윗을 하지 말고 도망가라. 불났어. Don't tweet, just run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사진도 올라왔던데. 사진인 거 같고. 사진이 그리고 이제 트위터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게 라면을 끓이다 쏟았어요. 들고 가다 쏟은 거예요. 맞아. 트윗을 안 하면 막 열받고 화나잖아요. 트윗을 하면 사진을 찍고 라면을 쏟아서요라고 이게 하나 멘탈 붕괴한 모습, 멘붕한 모습을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좋아해준다. 그리고 막 동정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약간 그럴 때 위로를 약간 받는 거 그러네요. 삶이 좀 즐거워지네요. 그렇죠. 되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바보쇼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왜 혼자서 그럴 때 되게 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승화할 수 있는 약간 공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멘붕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알아듣기는 해요. 멘탈 붕괴. 근데 저는 얼마 전에 불금. 불금?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게 뭔가 그랬어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트윗에 불금 상황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오늘이네, 오늘. 지금이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옆에 이제 홍대니까 헬게이트가 이제 열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약자를 굉장히 많이 써요. 진짜 그래서 많이 좀 써요. 어떤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학에는
중도, 의도 네. 뭐 네, 그런 그죠. 말을 막 써요. 마버도 쓰더라고 마을버스. 마법은 좀 마법. 중도는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의도는 뭐 되게 흔한 약자. 그냥 의대도서. 옛날에도 많이 그거는 썼죠. 옛날에도 많이 썼는데. 근데 마법. 요즘은 약자를 더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는 거 이게 좀 웬만한 거는 알아듣는데 그러게요. 못 네.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못 알아들었던 약자가 부금. 부금은 또 뭡니까? 부금. BGM. BGM의 약자. BGM을 아. 백그라운드 뮤직을 이렇게 BGM이라고 한 다음에 라틴어 발음을 읽은 거죠. 부금이라고 해갖고 이게 뭐지? 저는 BGM 또 몰라가지고 BGM이 뭡니까? 트윗으로 물어봤다니까. 의학 용어인가 말으시면서. 아까 트윗은 정말 뭐 좀 부끄러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네. 물어보면 그죠, 바로바로. 그죠, 네. 주진경 선생님이 어제인가 그제 올리신 게 카풀이었잖아요. 또 아니, 썰어 쓰고 왜 그러세요? 아 카풀이 뭐니에요? 네. 뭐예요? 아니, 이렇게? 카풀의 스펠을 다른 거라고 이제 잘못 알았다고 풀을. 네. 일단 나온 거니까 뭐 원래 카풀이라는 게 풀 그러니까는 발음이 맞나? FULL로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처음에. 살을 채운다. 예, 예. 되게 지금- 창의적인데요. 원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카풀 그래서 외국을 한 번도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봤고, 그래가지고, 저는 카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왠지 어디, 그러니까 어느 영어 책을 보는데, POOL. 예,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게 뭔 단어인가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사전 찾아보니까는 그게 카풀의 그 오리지널 단어더라고요. 왠지 카풀이 네. 더 맞을 것 같은 느낌. 아, 이거 저는 그렇게 알았다니까, 처음에. 전 트위터 하시는 분 중에서도 조깅이 이렇게 아침 교차에 달리기. 그거는 정말 옛날부터. 네. 근데 이제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트위터 상에서 그런 아주 소소한 도움들을 주고받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매력이 있네요. 매력이. 근데 어찌 보면 네. 지금 저희가 초청한 이 세 분은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중독 또 여기서 전문 병원에 있는데 또 이걸 물어보시면. 거의 진짜 네. 뭐 화장실 가서도 하시고. 의학적인 중독의 정의는 뭡니까? 네, 의학적인 중독의 정의는 1번 금단 증상이 있거나 2번 내성이 있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하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물질 중독에 원래 국한된 거고 행위 중독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그 사회적이나 신체적이나 아니면 대인관계상에서 심대한 기능상의 저하를 가져올 경우에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뭐 굳이 일상상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지고 그러니까. 다들 막 고개를 켜고 저는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는 제 트위터를 너무 많이 해갖고 걱정이 돼서 그 알코올 중독 자가진동이 하는 예, 거를 예. 술이란 단어 대신에 트윗으로 바꿨어요. 해보셨어요? 훌륭하시다. 예, 아니면 담배나 이렇게 그쵸,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그쵸. 그 담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딴 거 하기 전에 담배를 제일 먼저 생각난다. 피냐. 예, 예, 예. 이제 트윗으로 바꾸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타이나민을 먼저 보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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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예. 아, 혹시 트윗을 하다가 잠을 못 자거나 다음날 행동에 장애를 주십니까? 그죠. 아니면 주변에서 네. 트윗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고민을 하십니까? 그죠. 다촌데? 네. 트윗이나 스마트폰을 뭐 한두 시간 이상 안 보면 짜증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초조해지십니까? 그런 일이 생기십니까? 뭐. 아, 근데 다 해당되세요? 네. 자꾸 글로 올라가시면 곤란해요. 그러면 여기 히포크라테스에서 SNS 중독자를 모신 게 되니까. 일종의 반업 효과 아니에요? 아, 저희 트치도 다 알고 있어요. 저분 또 진료 안 하시네 이러면서. 트위터 하면서 운동하는 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운동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트윗을 하다가 막 사고가 난 적이 있어갖고. 그거는 그냥 상상만 해도 딱 트윗을 하고 딱 보내고 호주머니에 딱 그건 정말 핸드폰을 딱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차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이제 트위터나 이런 SNS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벼운 걸로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은 나름 어떤 사회적인 가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뭐 선거 때 이제 뭐 맞아, 그것도 한참. 논란도 참 많았고 뭐 네, 이게 그랬는데 포퓰리즘을 뭐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는 네. 부정적인 여론 지적도 네. 있긴 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저는 저랑 다른 생각 또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견을 듣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폴가슈가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사전 피임약, 사후 피임약 네. 그 처방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의대에 있고 이제 종교가 있으니까 되게 컨저버티브한 입장이었는데 저랑 되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읽게 되니까 되게 피임약에 대해서 되게 루틴하게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요일날 남자친구랑 관계를 맺었는데 토요일날 병이 안 가서 병원이 문을 닫아서 멘탈 붕괴가 왔다. 니들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트위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다르구나. 내가 어떤 제한적인 위치 때문에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볼 수가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여기 어원장 두진경 원장님 계시지만 주로 가장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콘돔을 사용하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콘돔에 있어서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이미지와 또 제 트위터 팔로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콘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대를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이 다수고 대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를 팔로우하고 있는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에서의 대중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사회와 또 트위터 안에서의 사회는 다르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착각이 드는 게 그러면은 트위터 안의 사회와 진짜 사회는 또 다르겠구나. 그렇죠. 맞아요. 총선 때 나왔던 게 트위터 여론상으로 되면은 제1정당은 사회당이고 제2정당은 녹색당이고 이미 집권 여당은 진보신당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트윗에서만 그러고 있고 현실 세계는 달랐으니까 이게 또 이제 트위터와 현실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두진경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호준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옛날에 아까 박재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무슨 선거 때 SNS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자 이랬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 자체가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나눈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어차피 이제 이게 이제 SNS가 이제 발달할 수 있었던 게 다 인터넷이고 한데 그 인터넷이 이제 발달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자신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다른 사람도 이제 다 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 같은 것도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SNS 이런 것도 다 발달되면서 간단하게 옛날에 이제 첨단 장비들은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이제 방송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간단한 장비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 비용을 얼마 안 들이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SNS라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트윗이 이제 대세고 페이스북이 대세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트윗이나 페이스북도 언젠가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또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트윗이 이제 모든 SNS의 그거 이제 대세는 아니고 제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SNS 서비스가 나타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우리 미녀 정신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만 했어요. 저 트윗이 SNS가 사회적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말 그대로 진짜 정말 이게 아니면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의 얘기나 생활들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또 저는 과가 이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얘기들 듣는 게 도움되는 면들이 많아서 그런 게 굉장히 좋고 아마 이제 다른 분야이신 분들도 다 서로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니까요. 의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대중이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생산할 수도 있고 별거 아니지만 또 듣기도 하고 서로 옛날에는 대중 매체에서만 해줬던 거를 이제는 조금 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도 들고 또 지금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각박하고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사실은 좀 외롭기도 하고 되게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사실 속내 틀어놓기도 어렵고 경쟁 사회니까 사실은 되게 혼자 힘들어하는 것도 많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공간에서만 소통을 하는 것만도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기댈 데 없는 사람한테는 이거조차도 사실은 도움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있는 것 같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이게 트위터 세상 아까 떡국님도 말씀하셨지만 트위터 세상과 분명히 그냥 일반 세상과는 다르지만 또 그것도 또 거기에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전 되게 부정적으로 말했었거든요. 트위터 통해 가지고 기사 쓰는 기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는 네네네. 트위터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기사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NS 가이드라인 의사들한테 SNS를 활용할 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더라고요. 뭐 내용을 좀 보니까 개인적 이게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랑 컨텐츠를 위해서 자신의 인터넷 상태를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적절하게 모니터하라 뭐 이런 내용과 환자들과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하고 환자 개인 정보 보호도 하고 비밀 유지를 하고 이런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트윗을 해라. 그리고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또 분리하는 걸 고려 좀 해라. 그리고 온라인 포스팅이 명성과 의료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트윗을 해라.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놓고 의사분들한테 이걸 좀 명심하면서 트윗을 하라고 이렇게 의사협회에서 딱 미국 의사협회에서 해놨더라고. 우리나라도 요즘 의사분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걸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던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게 뭐 딱 어느 되게 디테일한 기준은 아닌데 그냥 뭐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는 하시겠지만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 근데 그것도 이제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검증 절차도 나름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의사가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환자 유치를 한다든지 환자의 정보나 사생활 보호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어떤 언급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도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다른 이렇게 그런 비판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정말 선수는 그거를 줄타기를 잘하시죠. 줄타기 잘하시죠. 딱 넘지 않아서까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여전히 줄타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하는데 이제 저는 제가 그래도 온라인에 한 12년을 굴러먹었기 때문에 조언을 좀 하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한 세상에는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당신의 고객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방어할 자신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방어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민원이 뭐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죠. 뭐 의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은 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거는 아까 윤경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게 제일로 걱정은 되긴 해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 제 병원의 이름까지 다 걸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긴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블락이라든지 뭐 아까 언팔 이런 것도 다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대처를 좀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이렇게 딱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헬스로그 거기 이제 제가 있는 헬스로그에서도 이제 한번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소리웍스? 네네.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있고 하면은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제가 이제 공격받은 게 이제 몇 개 있긴 한데 그러니까는 의료 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트윗에 그런 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조금 기분 나쁘게 한 경우 그런 경우일 때 이제 공격을 이제 좀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일 때 제가 이제 들어봤을 때 이제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우기도 하고 간혹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어지간한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은 다 그냥 이렇게 다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잘
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밝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저도 이게 잘하는 건 못하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은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정하고 진짜 작정하고 덤비면 이 어휘 선택이 오늘 참 윤구현 대표님은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환자 단체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이렇게 트위터를 좀 잘 활용하거나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 계시나요? 저는 오히려 트위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네. 이게 하다가 한계를 느낀 게 비형간염이라는 병이 사회적 낙인이 있단 말이에요. 예. 누군가 저를 팔로우하면은 뭐 의료인이 저를 팔로우하면은 저 사람이 뭐 관심이 있나 보다 하는데 비형간염 보유자,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비형간염 보유자인데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저를 팔로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어떤 예. 그렇죠. 커밍아웃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너 저 사람은 왜 해?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아서 답이 없거든요. 나는 뭐 가는 사랑에 이렇게 하지. 그래서 물론 뭐 내가 트위터를 아주 많이 해서 내가 팔로우를 한 1000명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몇십 명 단위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장벽이 생기겠더라고요.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구독 리스트. 그래서 그것도 이게 참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좀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온라인의 또 다른 장점이 이제 좋은 의미의 익명성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다 보고 이름도 알고 있는 상황인데 트위터에서는 굳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렇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그럴 수도 반대로 있고. 뭐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그렇죠. 분인데 네, 뭐 나는- 저를 그렇게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들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있어 하실 것 같진 않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정보를 알고 싶거나 그죠? 이렇게 약간 우리도 정신과 정보도 그렇지만 그러면 네. 진짜 계정을 만들어서 그런 류의 정보를 주는 거를 좀 팔로우 하는 것도 뭐 일종의 방법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는 트윗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은 좀 그래요. 원래 이제 트윗이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하고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뭐 사진 같으면은 SLR 클럽이라고 하는 뭐 그런 데라든지 하여튼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데는 계속 살아남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도.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이해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그를 되셨어야 되는데. 굳이 예, 간사랑 동우회 거기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적인 거를 얻을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사이트가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남들 도움을 이제 뭐 편하게 이제 받을 때 그럴 때는 또 이제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 또 나온 거, 특히 맛집 같은 거, 제 같은 경우에는 맛집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또 잘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1시간 넘게 계속 얘기를 나눴는데요.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정말 저는 다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미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미녀 정신과 의사님은 제가 정말 섭외도 트위터로 연락처를 모르고 정말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 DM 좀 보내게. 이렇게 딱 멘션이 오셨어요. 그렇게 섭외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로 오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럴 정도 한 번도 못 뵀던 분이고 떡국님도 그렇고 네 두진경 선생님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희랑은 좀 인연이 있으신데 저 선배님 좀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 정말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얼굴만 다들 처음 보시고 다들 아시는 분들이시네요. 그냥 트위터 상으로. 그래서 참 재밌게 어느 때보다 재밌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양국장님 없어서 그렇나? 그냥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없어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저번에 몇 번 들어봤는데 그거 잘 그런 거 없으시던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방송을 한두 번 안 나간 게 있는데요. 네. 안 나간 이유가 안 있죠. 나간 부분이 있군요. 저희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SNS에 관심이 있는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모든 사람이 SNS를 할 필요도 없고 SNS를 한다고 뭔가 좀 더 나은 뭐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시작하려는 사람한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로 마무리 발언 겸해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느 선생님부터? 네. 미녀 정신과 선생님? 아니, 떡국님. 저는 간단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 4월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누군가가 제 옆에서 네가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제발 트윗만은 하지 말아라. 그랬었어요? 그때 얘기를 해줬으면은 이미 떡국님은 알았군요, 그분은.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줬다라면은 좀 더 고민됐을 텐데. 나은 삶을 2년 동안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트위터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하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한 시간이 넘게 하면서 마지막에 반전이 하지 마세요. 결론은 하지 마세요. AA 같아요. 단주자 모임이처럼 모여서 자기 고백하고 여기서 AA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의사들만 좀 그렇죠. 네, 알코올 아노니무스의 약자로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어서 모여서 각각 자기의 중독 상태를 고백하고 서로 그래 너 우리 하지 말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말을 했으니까 제가 하면요. 네. 저는 그쵸.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주변에.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좀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골라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 같은데, 좀 모르고 있다.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책이나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의사가 뭐 진료실에 있으면 사실 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을 팔로잉 하는 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분야를 골라서 그 분야를 접근할 때 좀 편하게 좀 알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나 뭐 좋아하는 작가의 육성을 듣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은교 쓰신 그 작가분 그 팔로잉 하니까 이런 글도 가끔씩 올리시는데 멋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좀 견문을 넓히거나 이럴 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이호준 선생님하고도 조금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요. 저도 이렇게 트윗을 했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얻은 것도 많아요. 물론 트윗을 하면서, 트윗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하면서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특히 이제 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었다는 게 그게 참 나름대로 강점이고 한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실제적으로. 요새 같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좀 책을 읽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맨날 트윗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니까는 컴퓨터로 하면 또 이제 컴퓨터 없을 때는 또 책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책을 보는 경우가 지금은 논문 몇 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거 이외에는 거의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트윗을 하지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 할 때 그 정도 이제 시간적 여유, 시간적인 투자라든지 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조절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트윗을 이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아까 뭐 한 100명, 200명일 때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게. 저도 처음에 트윗을 한 2009년도 초반에 만들었다가 처음엔 안 했어요. 너무 이렇게 하나 떡 트윗을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거든요. 처음에 만들어 놓고 나서는. 제가 지금 그래요. 빈 공간. 빈 공간에 딱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한 200명에서 500명으로 딱 이렇게 팔로워가 늘어나는 순간에 갑자기 확 재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뜨는 것도 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절제 있게 자기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솔직히 말해서 페인? 그런 쪽으로도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적당한 게 좋다. 적당한 게. 다유불구. 네. 오늘은 정말 히포크라테스 들으시는 분들, 기존까지는 정말 신경을 곤두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문제를 다뤘다. 오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즐기면서 들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용도 재밌고 많은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또 관심 있는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그랬고요.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오늘 녹음은 되게 늦게 했거든요. 저녁 8시 이것도 금요일 밤에 불금에 8시에 제가 이분들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다른 분들은 또 다음에 뵙고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트위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